그래서 막 그때 2008년도인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2008년도인가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활성하면 북한도 밀수꾼들도 같이 잘 되죠. 네, 그에 붙어서 같이 벌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딱 제대하고 와서 그 83이라는 걸 했는데 당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 출근하래요. 네. 그래서 피복 공장이에요. 처음에 탄광에 갔다가 지당 책임 비서가 당원인데 네. 저건 날라리 같이 생겨서 탄광 보내라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면서 알았습니다 했거든요. 네. 하고 탄광 가서 한 3일 하다가 아버지가 저를 뺐어요. 빼서 그 다음 다시 피복 공장이라는 데 딱 가니까 엄마 진짜 그렇게 하대요. 네. 와서 아침에 출근 도장에는 누구 땡땡이, 홍길동이, 이소연이, 김유아 출근했습니다. 그 다음 딱 있다가 저녁에 와서 퇴근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나가서 자기 개인 경제활동 하는 거예요. 네. 야, 그러고 토요일 날이면요 생활총화 하는데 우리 머리가 터집니다. 밀수를 대량적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던 우리 김유아 씨는 생활총화 할 때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비판 대상 뭐 1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활청화 하는 것도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죠. 거동무가 많이 들어간 날은 중성분자거든요.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중성의 당자금을 냈다. 뇌물이라고 안 해요. 충성의 당자금이라든지 덜교육대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인민군대 지원금으로 이만큼 냈습니다. 이 사람의 모범을 적고 우리는 따라서 활용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은 자기는 좀 적게 냈으니까 비판 못 하겠네요. 당연하죠. 위반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찍히죠. 네, 안 되죠. 그런데 이달은 제가 벌이가 잘 돼서 회사에 과동무가 진짜 큼직하게 들어가거든요. 큼직하게 할 때는 뭐 회사 하나를 리모델링 해야 돼요. 네,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가장 큰 숙제를 받았던 게 회사의 그 창문을 유리로 다 바꿔놨어요. 그때는 뭐죠? 화선 입당하는 줄 알았거든요. 당원된 줄 알았습니까? 네, 화선 입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그 무슨 회사였나요? 무슨 회사냐면요. 그래서 소소한 생산 작업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작습니다. 뭐 크면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회사 사무실 창문을 다 바꿔줬나요? 아니면 회사 생산 다요. 비닐로 되어 있던 것을 네, 유리로 중국에서 수입해서 유리로 중국 유리로? 네, 그렇죠. 썬팅 딱 된 걸로? 썬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진한 썬팅은 아니죠. 야, 그래도 파르기르한 유리였어요. 일단은 그래도 뭐 하얀 유리가 아니고 파르기르한 유리를 했는데 진짜 그때는 내가 이거 그때는 밀수를 하면서 충성심이라는 게 조금은 깔려 있었거든요. 밑에 저희 고장이 삼지연이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되게 1년에 한 2번씩은 그래도 뭐 견지 잘한 다음에 오잖아요. 사실은 놀러 오는 거예요.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더 신문에 나지 않으면 삼지연에서도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삼지연시를 꾸리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노력을 한 게 김유아 씨다 하고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저는 1호 접견자가 되면서부터 앞길이 쫙 열리거든요. 저기 창문을 누가 바꿨나? 그렇죠. 그렇게 저 썬팅한 저 기업소 저 집에 나오라. 이러면 김유아 씨 나가는 거예요. 저도 뭐 화선 입당 시키라. 그래서 했거든요. 꿈꾸셨네. 진짜 그때는 저처럼 군복무 10년 해야 입당합니다. 그래서 막 그때 2008년도인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2008년도인가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활성하면 북한도 밀수꾼들도 같이 잘 되죠. 네, 그에 붙어서 같이 벌이가 잘 되는 거죠. 그 해는 진짜 제 인생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해예요. 이야. 지금보다도 더 많이. 그래가지고 회사 하나 쫙 해놓고 집을 새거 딱 하고 집 안에 가전제품 지금도 엄마가 그 가전제품 그대로 쓰시고 산대요. 딸의 그런
이런 보면? 느낌이 있어가지고 팔지도 않고 그냥 쓰고 산다고 해서 그때는 진짜 막 난리치고 했는데 입당했습니까? 못했죠. 그렇게 쉬우면 다 했겠죠. 근데 다음 해인가 아무튼 밀수가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듯이 장사 역시도 오르막 내리막 있거든요. 휴가는 받았는데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벌이가 안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또 검찰 보이고해서 막 진짜 쌍심지를 키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좀 운둔해야죠. 그래서 피신을 한 것이 북한 땅이 아니었어요. 중국 가서 피신. 중국에서도 피신했었나요? 네. 중국 산꼭대기 가서 중국 산에 가면은 그 일하는 리모브 하시는 중국 분들이 있거든요. 조선족. 거기 가서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있다가 그래도 사람이 그게요.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부모가 그쪽에 있으니까 피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북한을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런 생활을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북한 뜨겠다 하고 중국 가서 웃는 생활하다 또 자기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막 제가 없어졌다 나타나면 바로 알거든요. 얘는 중국 갔다. 중국 갔다. 하도 밀수를 해가지고 없어지면 중국 갔다. 나타나면 왔구나. 잡아라. 근데 북한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며느리도 믿지 말라고. 집안에서? 네. 형님하고 믿지. 북한에서는 오빠의 와이프 보고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너 형님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 집끼리 아빠 엄마랑 막 썩은 데다가 형님만 밖에서 오면은 먹는 척 하면서 안정을 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슬프다. 네, 중국 가서 3개월 정도 되고 살다가 돈을 벌어서 집에 왔거든요. 제가 또 북한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빠 엄마가 연로하셔서 살기가 힘들어요. 엄마는 또 책상 물림이고 아빠도 옛날에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던 사람이라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 생각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집 식구 중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는데 제가 집에 오니까 엄마는 항상 밖으로 문 잠그고 동네만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문 열어놓으면 바로 쳐들어오니까. 그때 집안에다가 딸내미 넣고 문 잠그고 다녀. 밖에 다니다가 진짜 뭐 짐승 사육하듯이 밥만 해놓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는 그 한 4시쯤인가 엄마가 저녁하러 오셨어요. 저녁하러 와서 막 불 떼고 있는데 밖에서 잡으러 왔구나. 네, 근데 항상 제가 있으면 동생이라든지 오빠라든지 언니라든지 밖에서 막물 보는 거예요. 막 보는데 옆에서 백호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아시죠? 백호 쳤어. 백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북한에서 말했는데 집 100세, 호라는 게 가호자를 쓰거든요. 100세대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보이부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보이부 백호가, 네, 백호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얼굴 기억도 나고 이름도 기억나는데 키가 진짜 전봇대만큼 크거든요. 그래 엄마가 백호를 저희 지역에서는 백호라고 안 하고 떼또 하거든요. 떼뭉치라고 해서. 잘 안 씻는구나. 아니죠. 항상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뭘 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밀수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집들만 다니면서 어제 저녁 중국 갔다 왔던데 하면은 줘야 돼요. 왜냐면 꼬투리 잡히기 싫으니까. 네, 줘야 돼요. 고와서 주는 게 아니라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주는 거죠. 엄마가 백호가 온다는 거예요. 당장 집 앞에 왔어요. 칠 데가 없어요. 그 어디 숨어나면요. 북한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60, 70년대처럼 마루가 있어요. 그쵸. 마루가 있고 마루 밑에 나무가 있고 아궁에서 불을 떼잖아요. 불 떼서 밥을 하고 난방 보장하고. 그렇죠.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둑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돼지, 토끼, 개 다 마루 밑에서 살아요.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불 뗄 때 옆에 돼지가 꿀꿀 거리고 불 때문에 토끼가 뛰어나오고 그래요. 근데 숨을 데 없어서 제가 돼지울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마루 밑에. 그 마루 밑에 숨어 있는데 돼지랑 같이 있었구나. 돼지가 와서 사람이 오면 돼지도 먹이를 주는 줄 알고 개처럼 막 이렇게 사람 옆에 막 치대기거든요. 꼴꼴꼴꼴꼴꼴꼴 하면서 여기 치대기고 저기 치대기고 하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쫓기지? 그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짐승이 돼보니까. 짐승우리에 들어가서 짐승이 돼보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뭔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그치. 딱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내가 나라를 반역한 것도 아닌데 그치. 어디 나가서 나라가 나쁘다, 수령이 나쁘다고 내가 막 이렇게 떠든 것도 정치적으로. 아닌데 네. 그래서 갔다가 또 그것도 내 저국이고 내 엄마가 있다 해서 내 발로 또 북한을 왔는데 왜 또 잡아가지?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진짜 그때 한 밀수 한 8년 뭐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쫓기며 사는데 내 인생이 부유하지 못할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까? 이제는 떠나야 되나? 거기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그때도 백호가 나누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니까 또 딸이 중국 갔다가 몇 달씩 살다 왔는데 왔으면 먼저 보고부터 해야지. 그렇죠. 보고치기가 서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와서 나는 이렇게 왔다 하면은 회개해야지. 그렇죠. 살려줄 건데 온지 이제 며칠 됐는데 내가 딱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냐 하면서 막 엄마 아빠 보고 뭐라고 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막 진짜 돈 내놔라. 네, 막 그 자본가와 모습처럼 막 엄마 아빠도 막 손야 발야 막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맞아. 자식을 케어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바른 소리 할 수도 없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니구나. 일단은 내가 이 땅을 떠나자. 떠난 다음에 탈북이라는 게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같이 가다가 뭐 사고 나면은 얼마나 제가 조상님들 앞에 죄스러운 일이겠어요. 일단은 내가 먼저 가보자. 이 길이 편안한지 안전한지 내가 밟아보고 가족을 데려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엄마나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끝나서 전화하니까 엄마나 1억을 내랍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니까 정말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살고 참 이래서 뭐 밀수라는 걸 어린 나이에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감시 같은 것이 조여오니까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왔더니 또 와서 착취하고 갈구고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고 그럼 떠나야죠. 근데 우리 유아씨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북한에서 유아씨가 중국에 건너가서 3, 4개월 있다가 다시 북한 갈지언정 탈북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데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9년이 걸렸습니다. 9년. 9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길에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매번 탈북이죠. 중국 가면은 내가 결심하면 무조건 그러네. 탈북입니다. 몇천 번, 몇만 번이 더 되죠. 아 그러면 9년 동안에 몇만 번을 탈북하셨어요? 그렇죠. 야 근데 아예 내가 이제는 영원히 이 땅을 떠나자라고 마음먹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인간이잖아요. 짐승과 다르게 인간이잖아요. 그 사회가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사회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가족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웠고 그 공간을 뜨지 못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좋아서 안 뜨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하나의 뭐 사람이 사는 집단이잖아요. 북한 사회라는 것을 떠나서 저도 아빠 엄마 손에서 한 6식구가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알죠. 고난의 행군이란 거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진짜 시체도 많이 받고 어릴 적에 동생이 태어나서 뭐 얼마 안 돼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동생이 먹지 못해서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너무 쓰려고 아파요. 솔직히. 그런 사람을 내가 고난의 행군 때도 내가 버리지 않았잖아요. 가족을. 막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내가 그 가족, 아빠, 엄마, 패밀리가 돼서 진짜 끈끈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이 그나마 내가 밀수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이 가족을 나쁘게 말하면 버리는 거잖아요. 뜬다는 게 결심이 진짜 마음의 무게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유아 씨가 가장이었어요. 가장이었죠. 네. 제일 마지막 선택이 탈북이죠.
네, 제일 마지막 선택이 저는 탈북이라고 생각하고요. 압록강 건넜겠네요, 또.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압록강 건너는 건 꿈이었어요.